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3회 엑셀 커말 1급 기출문제 3회 저랑 같이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입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청약 현황, 요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P2셀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별 청약 현황 테이블에서 청약 지역, 전용 면적, 청약 가능액, 현재 예치금, 무주택 기간의 열의 순서로 가져오시오 돼 있어요. 청약 지역의 특별 또는 광역을 포함하고 무주택 기간이 10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준은 청약 지역을 내림차순 해볼 거고요. 둘째 기준은 무주택 기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저번에 풀어보셨죠? 범위로 변환, 이걸 실행해서 정상 범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신 기출문제 3에 여러분들 암호 한번 넣어주시고요. 기본 작업 1에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데이터 눌러보시죠. 자, 여러분, 이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원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갖고 오시래요? 청약 현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고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청약 지역입니다. 청약 지역 더블 클릭, 그리고 전용 면적, 그리고 청약 가능액, 그리고 현재 예치금, 무주택 기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자, 청약 지역에 특별 또는 광역을 포함하래요. 청약 지역 클릭하시고 요거 눌러서 화면을 내려보면 포함하는 값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뭐를 포함해야 돼요? 여기다가 특별 써볼게요. 한글로. 그리고 또는 눌러보겠습니다. 또 여기 눌러볼게요. 또 밑으로 내려보시면 포함하는 값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광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무주택 기간이 10 이상인 행만을 그랬죠? 무주택 기간 클릭해 보시고 크거나 같다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 뭐라고 쓰십니까? 10 쓰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정렬 기준 한번 저랑 해볼게요. 청약 지역을 내림차순, 청약 지역 클릭해 주시고 내림차순. 그 다음에 둘째 기준은 무주택 기간을, 자, 무주택 기간 클릭해 주시고 오름차순 돼 있죠.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어디에다 갖고 오시래요? 여러분, B2입니다. B2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화살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범위로 변환, 그래서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눌러볼까요? 요 결과 안에다 찍어주시고요. 디자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범위로 변환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계속하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단추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돼 있죠?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우리 조건을 B34에다 쓸 거니까 마우스로 B34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 자, 대리점명이 진짜로 예, 시작하거나 하거나 그랬죠? 그래서 OR 조건 들어갈 거예요. 글자 수가 3인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OR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대리점명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 5개 제목만 나오게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B34에다가 조건 넣을 거고요. 결과는 B37에다 표시해 볼게요.
자, 실제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트 작업을 저희가 기본 작업 2에서 할 겁니다. 기본 작업 2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럼 조건을 어디에다 쓰라고 되어 있죠? B34입니다. 여기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 조건 한번 써볼게요. 조건. 엔터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나 조건이니까 는하고 영어로 or 써보겠습니다. 자, 탭 한번 눌러보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대리점명이 진자로 시작되거나 그랬죠? 그래서 시작이니까 왼쪽에서 글자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left 한번 써볼게요. 자, 영어로 L이 left에서 탭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첫 번째 B3 한번 찍어볼게요. 대리점명의 첫 번째 그 주소값, 데이터 값, 얘 찍어볼게요. 얘에서 시작값이니까 한 글자 갖고 올 거거든요. 콤마하고 1 써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B3에서 한 글자 갖고 올 거고요. 얘가 같다. 자, 뭐랑 같다면 한글로 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 끝났죠? 콤마 하시는 거예요. 쉼표. 자, 두 번째 조건은 글자 수가 3인 그랬죠? 글자의 길이 나타내는 게 렌입니다, 렌. 자, 영어로 L이. 자, 그러면 렌에서 탭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찍어볼까요? B3입니다. 똑같이. 이 대리점명의 글자 수가 괄호 닫아볼까요? 자, 그러면 렌은 이렇게 주소 찍고 닫는 괄호만 하시면 그 주소에 대한 글자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 글자의 길이가 자, 는 해볼까요? 몇 글자이고 세 글자이고 그래서 3 쓰시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되는 겁니다. B3의 그 셀 주소값이 진짜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B3의 글자 수가 3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true false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풀 거는 이 데이터에 전체 제목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제목만 나오게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뭐뭐뭐뭐 나오게 하라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래요? 대리점명입니다. 대리점명 클릭.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9월달 찍어 보시고, 그죠?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자, 이렇게 하고 결과는 어디에다 나오래요? B37입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준비 작업은 다 끝나신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에 고급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부터 눌러주는 겁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그 다음에 목록 범위에다 클릭해 보세요. 자, 목록 범위에 클릭해 주시고, 자, 이거 다 잡아 볼게요. B2부터, 자, 한번 해볼까요? B2부터 어디까지? N31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B2부터 N31. 두 번째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칸은 어떻게 돼요? 조건 범위 이렇게 두 개 잡아 볼게요. B34부터 B35. 자, 이제 세 번째 칸 클릭해 주시고요. 복사 위치 나오죠? 자, 여기부터 대리점명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되어 있죠?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고 그리고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AND 조건 쓸 겁니다. 7월의 값이 7월의 평균보다 작은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전체 행에 대해서 굵게 그리고 표준색은 빨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풀었던 고급 필터,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계속 할 거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제목 빼고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B3부터 다 잡아보시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홈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새 규칙.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수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다음 수식인 참인값에 서식 지정 요 밑에 빈칸 보이시죠?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영어로 and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직접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6월 달이 6월의 전체 평균보다 작고 그랬죠? 그리고 7월의 값이 7월의 평균보다 작은 그랬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여러분. 6월 달 한번 클릭해 보죠. 6월달 첫 번째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시고 F4키 두 번 누르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지만 아래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F4키 두 번. 자, 그래서 $H3 나오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작다. 자, 어떤 거보다 작대요? 영어로 average 한번 써볼게요. 에버리지 쓰시고 괄호 열어볼게요. 여러분 평균은 범위만 잡으시면 되죠. 어떤 평균보다 작은 거예요? 6월달 평균. 그래서 H3부터 이렇게 다 잡아주셔야 돼요. H31까지.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6월달이 6월의 전체 평균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조건 하나가 끝났으니까 콤마 해볼게요. 쉼표.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7월달 한번 또 클릭해보죠. 자, 7월달 첫 번째 데이터 찍었으니까 얘도 F4키 두 번이에요. 그리고 작다 해볼게요. 자, 뭐보다? 7월달의 전체 평균보다. 그래서 여기도 에버리지 쓰셔야 돼요. 괄호 한번 또 열어보시고 7월달을 전체를 다 잡아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월달이 7월달 전체 평균보다 작고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포인트. 우리 식을 AND하고 괄호 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가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에 닫는 괄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닫는 괄호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끝났고요. 서식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자, 문제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래요? 굵게 그리고 빨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맞을 때 이 서식을 적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하고 53부터 531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3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만 보호하시오 돼 있죠? 여기 이렇게 줄 그어보세요. 자, 네 번째.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본 작업 3시트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보호 탭 들어가 보시고 잠금의 체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밖에 클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53부터 531까지 이렇게 5에 대한 53부터 31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볼게요. 잠금과 숨김. 예, 이렇게 하시면 다 되신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밖에 클릭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시트 보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시트 보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요 두 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셀 서식도 허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암호 안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통합 문서의 구조만 보호하시오 돼 있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통합 문서 보호. 그래서 구조, 여기 체크되어 있죠? 역시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계산 작업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아까처럼 실제로 저랑 같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청약 지역과 그 다음에 A4부터 A33 영역에 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청약 번호는 청약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 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일련 번호는 수식이 입력된 행 번호에서 3을 빼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이고 수식이 4에 입력됐다 그러면 서울 부산은 AL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중간에 빼기 기호도 들어가요. 그리고 사행이니까 4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3을 빼래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붙게 할 겁니다. 자, 우리 글자 결합하는 콘케이트네이트랑 그 다음에 행번호가 하는 로우 그리고 세로 방향에서 찾을 V룩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청약 번호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문제 읽으면서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 V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VL 누르고 탭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괄호가 열리면 FX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V룩업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보시고요. 자, 찾을 값은 얘입니다. 서울 슬러시 부산 B사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찍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칸의 의미는 찾을 범위잖아요. 여기 청약 지역부터 CL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4 키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왜? 얘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세 번째 칸의 의미는 찾을 번째죠. 여러분, 이 지역 코드 갖고 올 건데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네,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여기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칸은 내가 지금 서울, 부산 찾을 건데 여기 서울, 부산이라고 정확한 글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요? 네, 정확한 값 찾는다고 0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 해봤죠?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라고 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AL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제 클릭해 보시고요. 자, VLOOKUP 는 빼고 긁어서 잘라내기 좀 해볼게요. 자, 컨트롤 X 눌러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 concatenate 들어가 볼게요. CON. 자, concatenate에서 탭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첫 번째에다 컨트롤 V입니다. 자, 컨트롤 V 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보시고, 자, 문제 보시면 중간에 빼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다 빼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수식이 입력된 행 번호에서 3을 뺀 값을 나오게 하래요. 우리 수식이 입력된 행 번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low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행번호가 나오고요. 빼기 몇을 빼래요? 3을 빼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랑 빼기랑 이렇게 로우에서 3 빼니까 1값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청약 지역과 전용 면적 그리고 표 3을 이용해서 D4부터 D33 영역의 청약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랑 매치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보죠. 청약 가능액 밑에 D4에다 클릭해 보시고, 자, 저희 인덱스 들어갈 거예요. 는하고 인덱스 IN. 자, 인덱스에서 탭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덱스하고 이렇게 창이 뜨면, 인덱스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칸에는 순수 범위만 잡습니다. 이 제목을 뺀 나머지를 순수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이렇게 다 잡고 F4 한번 눌러볼게요. 300부터 500까지입니다. F4. 두 번째 칸 찍어볼게요. 자, 얘는 행번호인데, 자, 뭐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서울, 부산, 그리고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이게 찾을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는 매치를 해볼 겁니다. 매치 쓰시고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매치하고 괄호 열으셨으니까 여기에는 찾을 값이 들어가요. 여러분 얘 찾을 거예요. B4, 얘 찍어볼게요. 그리고 쉼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찾을 범위예요. 자, 이제 B4 찍으셨으면 쉼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찾을 범위죠. 어디에서 찾겠냐 이겁니다. 여기 잡아보시죠. 서울부터 기타 지역.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한번 눌러주시고,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행을 구해봤습니다. 우리가 찾는 요 서울, 부산은 첫 번째 줄에 있다.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칸 클릭해서 열을 찾아볼게요. 자,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매치하고 괄호 열어볼게요. 자, 뭘 찾을 거냐면 이걸 찾을 거예요. 39, 86, 103, 136. 자, 전용 면적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찾을 값은 얘를 찍는 거예요. 59 제곱미터. 얘가 찾을 값입니다. 콤마 한번 해볼게요. 쉼표. 자, 이제 쉼표하셨으면 찾을 범위죠. 자, 어디에서 찾으실 거예요? 여기 39부터 136까지. 그리고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얘도 F4로 고정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찾을 값은 뭐였어요? 59 제곱미터인데 여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59라는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을 값은 비슷한 값 찾는다고 해서 콤마하고 1 쓰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 볼게요. 아까는 서울, 부산 찾을 때는 정확한 값 찾는다고 이렇게 0 썼죠? 지금 했던 건 59를 찾아야 되는데 59가 없어서 비슷한 값 찾는다고 여기다 1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는 공식이 이래요. 순수 범위 잡고 행과 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이라고 나오세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300이라고 뜨시고요. 300에다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청약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해서 L16부터 L18의 청약지역별 무주택 기간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조건이 붙은 평균이어서 에버리지랑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주택 평균이 5.7이라면 정수값만 치요, 여러분. 5에 해당하는 문자를 이렇게 5개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반복해서 표시하시오가 랩트 함수를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무주택 기간 평균입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다 조건 평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 써볼게요. AV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에버리지에서 탭, if, 탭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서울, 부산 찾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서울, 부산부터 끝까지 다 잡아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F4 눌러보셔야 돼요. 자, F4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자, 얘가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요 서울 부산이랑 같다면 얘 찍고 얘는 이렇게 세로 방향 고정이니까 F4 3번 해볼게요. 자, 달러 K16 나오죠. 자,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의 조건이 끝났어요. 여기 이제 뭐라고 쓰셔야 돼요? 콤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평균 구할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 기간 평균 구하실 거죠? 자, 그래서 무주택을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잡아 볼게요. 무주택 기간 F4부터 F33까지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F4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달러가 4개가 들어가죠? 자, 요 조건에 맞는 여기 평균을 구할 거예요. 저희는 서울, 부산에 맞는 무주택 기간 평균 구할 겁니다. 자, if로 시작하고 에버리지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 끝나면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죠. 닫는 괄호 2번 해볼게요. 검정색 괄호로 끝나면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이걸 갖고 저희 랩트 함수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7.2 여기 클릭하시고, 자, 는 빼고 긁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X 해볼게요. 오려두기. 자, 그 다음에 랩트 들어가 볼게요. RE 랩트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상자 함수 마법사가 뜨죠? 자, 첫 번째 칸은 내가 반복할 문자를 여기에다 써줘야 됩니다. 자, 한글로 바꾸시고 미음 눌렀다 떼고 한자 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탭. 자, 이 많은 특수 문자 중에 어떤 거를 반복해서 할 겁니까? 요 네모칸 보이시죠? 까만 네모. 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에다 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7.2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7.2라고 나왔으니까 정수값만 취해서 이렇게 네모칸이 7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실제로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예치금을 이용해서 M22부터 26까지 각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비율 여기 계산식 나와 있죠? 여러분, 함수 풀 때, 계산식 문제 풀 때는 계산식 순서대로 꼭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해볼 거예요. 각 범위의 인원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프리퀀시 보이시죠?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인데 빈도수 구하는 함수예요. 얘가 좀 다른 함수랑 차이점은 뭐였죠? 네, 범위 잡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 먼저 한번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구해지면 이제 나누기도 해볼 겁니다. 나누기하고 전체 인원수. 자, 카운트로 전체 인원수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프리퀀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리퀀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율 밑에 한번 찍어 보시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자, 여기 범위 잡으셨으면 는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FR이 자, FR이 누르시면 프리퀀시 보이시죠? 탭 한번 누르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요 첫 번째 칸, 요 첫 번째 칸은 데이터 범위입니다. 데이터 범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예치금 비율 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칸의 데이터는 현재 예치금만 이렇게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24부터 243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칸 찍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빈도 범위죠. 여러분 여기 잡는 거예요. 300부터 2000까지. 이렇게 범위가 두 개 있으면 오른쪽 거 잡는 거예요. 프리퀀시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범위, 빈도 범위. 자, 이거 배열 수식이니까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오른손으로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죠, 여러분?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요 뒤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자, 요 뒤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슬러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카운트 써볼게요. COU. 자, 카운트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예치금만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고 현재 예치금만 이렇게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 잡은 현재 예치금의 전체 개수가 나오게 돼요. 자,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책 계속 보시면 요 뒤에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뒤에다 클릭하시고 곱하기 몇 하래요? 자,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 수식에 대한 각 범위의 인원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fn 청약 가점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fn 청약 가점은 무주택, 부양, 가입기간 요 세 가지를 인수로 쓸 거고요. 이 청약 가점은 무주택 곱하기 2 그리고 부양가족 수 곱하기 5 더하기 가입기간 이런 계산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가입기간이 1년 이하면 가입기간 미달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사용자 정의 함수 해볼 텐데 삽입의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시고요. 삽입의 모듈 들어가서 요거 한 줄만 써주시고 기다려 보실게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청약가점 밑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밑에다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모듈. 자, 요거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거 한 줄만 쓰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 쓰시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엔드 펑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커말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을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 문제 읽고 저랑 같이 함수 한번 프로시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if 한번 해보시죠. 자, 한 칸 띄시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가입 기간이 자, 작거나 같다 1.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해볼게요. 엔터 해보시죠. 자, 가입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자, fn 청약가점 여기까지만 범위 잡고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청약가점에 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쓰래요? 가입기간 미달 써볼게요. 따옴표 닫아보시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조건과 맞지 않다면 else 해볼게요. else에서 엔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해볼까요? 이번에 청약가점은 는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 계산식 이제 쓸 차례가 왔습니다. 자, 써보죠. 무주택 기간.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래요?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부양가족 수 그리고 곱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가입기간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if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end if 써볼게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하라면 가입기간 미달을 그 이외 조건이라면 요 계산식을 fn 청약가점에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보죠. 엑셀 단추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청약가점 여기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살표 눌러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사용자 정의. 자, 그 다음에 FN 청약가점 클릭해 주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칸에 맞게 하나씩 넣어보죠. 처음에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두 번째 부양가족 수, 세 번째 가입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클릭해 주셨으면 여기 밑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문제 5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3문제 이상만 합격하시면, 맞추시면 합격에 다다른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분석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분석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얘가 어디 위치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고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요 합계 현재 예치금 써 있는 G2 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얘 위치는 G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청약 지역 보이시죠? 요게 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용 면적은 열입니다. 그쵸? 그리고 합계 현재 예치금 보이시죠? 요거는 시그마 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래요. 여기 보면 강원도부터 충청북도까지 기타 지역 이렇게 그룹 잡을 거고요. 광주광역시부터 인천광역시까지 기타 광역시로 그룹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부터 서울까지 서울, 부산으로 그룹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분석 작업 한번 클릭해 볼게요. 분석 작업 1시트고요. 여기 안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눌러볼게요. 삽입 눌러보시고요. 피벗 테이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 자, 제가 아까 어디에 나오게 한다 그랬죠? G2 여기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과 열 그리고 시그마 값 드래그 앤 드롭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청약 지역 보이시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과 열 그리고 시그마 값의 드래그 앤 드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약 지역 보이시죠? 청약 지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놔주십시오.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얘를 열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예치금 보이시죠? 현재 예치금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시그마 값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이 다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눌러 보겠습니다. 디자인. 자, 여러분 여기 디자인 한번 눌러 보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안에 먼저 클릭해 보시고 책을 한번 보실게요. 자, 어디 그룹을 잡아야 됩니까? 강원도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경기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전라남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범위 잡아주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범위 잡은데 마우스를 안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룹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룹이라고 뜨죠? 요 그룹 1에다 클릭 좀 해볼까요? 여기다 클릭하고 책 보고 써보세요. 기타 지역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을 해볼게요. 책 보시고 광주광역시 클릭.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입니다. 얘도요, 처음엔 클릭, 두 번째부턴 컨트롤 누르고 클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범위 잡은 데 안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얘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룹. 자, 그럼 여기 그룹 2라고 뜨죠?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기타 광역시. 엔터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그룹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그룹의 마지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클릭해 보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요 안에다 오른쪽 그룹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그룹 한번 또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그룹 3에다 클릭하시고 이제 뭐라고 쓰셔야 돼요? 책 보시면 서울, 콤마, 한 칸 띄고 부산. 요 띄어쓰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책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전용 면적은 합계 현재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전용 면적 화살표 한 번만 눌러보실게요. 여기 화살표. 자, 여기 누르시고 요거 눌러볼게요. 내림차순 정렬. 자, 그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예치금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래요. 자, 요 안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보시고요. 자, 요 안에다 클릭해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예치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예치금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한번 눌러보시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표시 형식 들어가 보시고, 자, 또 대화 상자가 뜨면 숫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체크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완성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또 확인. 자, 여기까지 다 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표 할 거고요. 국어와 수학 점수별 총점을 C10부터 L19에 구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데이터표 매크로고요. 수식도 매크로로 기록되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가 이제 작성이 끝나면 기본 도형의 빗면을 i3부터 k5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데이터표 실행으로 입력해 볼 거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도형을 클릭하면 데이터표 매크로도 실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또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할 땐 이렇게 밖에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 눌러보시고요. 매크로 기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크로 기록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표. 자, 이렇게 쓰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모서리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 모서리에다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뭐 계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총점. 그래서 여기 는 하셨잖아요. 이 총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클릭하고 엔터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83.3 나오죠? 요 수식을 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다 잡아 보실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 주시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눌러 보시고요.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잘 보세요. 행 입력 셀입니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자, 가로 방향의 제목이 뭡니까? 국어 점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은 국어 점수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제목이 열인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요 세로 방향의 제목이 뭐죠? 수학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칸은 수학 점수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 자, 확인 누르시니까 이렇게 계산이 다 되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때요? 매크로 다 됐죠?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네, 이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나요. 자,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세요. 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i3 모서리에다 갖다 대고 K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이렇게 셀 눈금선에 딱딱 맞게 그려지려면 Alt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표 실행입니다. 네,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홈 눌러볼게요. 그리고 가운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수동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요 도형 색깔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고 뜹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표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데이터표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게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보시고 딜리트 눌러볼게요. 예. 여기 찍고 델 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으면 밖에 한번 클릭해보고 이제 테스트 해볼 차례예요. 이 단추에다 빗면 도형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계산되지죠?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기타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차트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기타 작업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진달래 2018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차트 기타 작업 1번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 자, 그럼 계열 이름에다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진달래라고 써볼게요. 한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계열값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진달래 3월 16일부터 이렇게 쭉 다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달래가 추가가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죠. 자, 또 확인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녹색 진달래가 추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개나리 계열을 영역형 차트로 바꾸고 미세효과 빨간 강조위로 지정해보래요. 자,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자, 개나리 계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클릭하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자,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영역형 찍어보시죠. 자, 영역형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 설명이 나와요. 이 앞에 게 영역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바뀌었죠?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볼까요? 요 빨간색 있는 데를. 그리고 여기 들어갈 겁니다. 서식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입니다. 여기 누르면 뭐 할 거냐면 자, 미세효과 빨간 강조위를 할 거예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얘가 미세효과 빨간 강조위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벚꽃 계열의 강원 항목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래요. 요 파란색 꺾은 선 4월 3일 보이시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 3일 한번 클릭해보죠. 강원도의 벚꽃의 4월 3일입니다. 근데 얘만 선택하려면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한 번, 좀 이따 또 한 번. 그러면 얘만 선택되지고요. 마우스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만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되죠? 요 숫자에서, 요 날짜에서 오른쪽 눌러볼까요? 자, 이 데이터 레이블인데 요 날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정답 보시면 이 날짜가 위에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눌러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위쪽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위쪽. 자, 그리고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벚꽃 계열을 완만한 선 그리고 표식을 마른 모로 표시하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벚꽃은 파란색 꺾은 선입니다. 얘 한번 클릭해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죠.
자, 이렇게 꺾은 선에서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여기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선 스타일. 자, 선 스타일 눌러보시고 완만한 선 클릭해 볼게요. 체크. 그 다음에 여기 표식 옵션 눌러볼게요. 이 표식 옵션 누르신 다음에 형식 화살표 눌러서 다이아몬드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 눌러서 다이아몬드 마름모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눌러보시고요. 닫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표식도 바꿔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제 차트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기본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세로 교차축의 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 요 가로 항목축, 요 제주, 부산, 진해 보이시죠? 요 글자 아무거나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주 눈금선 추가.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아무 글씨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축서식 요 글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서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한번 눌러보죠. 축 위치 눈금 요거 클릭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의 위치를 축 위치를 눈금으로 해본 겁니다. 자,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장 도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도서 등록 폼이 나타나고 도서 등록 폼이 초기화되면 제2호부터 제22 영역의 내용이 도서 분야, CMB 도서 분야 콤보 상자의 목록에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 국내서, 이 OPT 국내서가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개발 도구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개발 도구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소장 도서 등록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도서 등록 써볼게요. 점 영어로 show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눌러보죠. 폼 플러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 도서 등록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폼이 보이시고요. 자,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 폼 공간에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고요. 유저 폼은 냅두고 여기 클릭 옆에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폼이 초기화되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한번 저랑 해볼게요. CMB 자, 그리고 한글로 도서 분야 점 자, 영어로 로우 소스. 자, 아로 쓰시면 이렇게 로우 소스라고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는 해볼게요. 자, 끈 따옴표 하시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하래요? J5부터 콜론 그리고 J12까지 따옴표 닫으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영어로 써볼게요. OPT 국내서 는 해볼게요. 자, 얘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true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나 안 되나 한번 중간 점검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그리고 소장 도서 등록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국내서가 선택됐죠? 도서 분야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록이 설정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 제목, 구입가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누르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 저랑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건 X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폼 도서 등록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등록에다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여기 CMD 등록 커서 놔주시고요. 엔터 한번 쳐보시고, 자,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서브죠. 입력할 곳의 행번호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i는 해보죠. i는, 자, range, 괄호 여시고, 자, 큰 따옴표로 영어로 B4 써보겠습니다.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점, 자, current region 여기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점입니다. 그리고 loss 점 count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요. 더하기 3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 i가 입력할 곳의 행번호예요. 왜 여기가 B4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인지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누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입력할 곳의 행번호는 이 첫 번째 제목이 몇 번째 주소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도서 분야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B4죠? 그래서 아까 그 코딩할 때 B4라고 쓴 거고요. 얘 행번호가 원래 4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4가 되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기 위에 내가 기준이 되는 제목 위에 제목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원래 플러스 4가 맞는데 제목이 붙어 있는 관계로 빼기 1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번호는 됐고요.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3에서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sales 괄호 여시고 i, i 자, i행의 두 번째 열에는 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아까 해봤죠? CMB 그리고 도서 분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도서 등록 폼에 등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CMB 등록 보이시죠?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9분은 옵션 단추 중 국내서를 선택하면 국내서가 나오도록, OPT 외국서를 선택했다면 외국서가 나오도록, 이북을 선택했다면 OPT 이북 보이시죠? 이북이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if 한 칸 띄고 자, 써볼게요. OPT 국내서는 true. 자, OPT 국내서가 선택이 됐다면 then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sales 괄호 열고 i, 3입니다. i행의 세 번째 열에는 자, 괄호 닫고 는 해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국내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조건은 요거 똑같죠? 요거 두 개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영어로 else가 들어갑니다. else if 써볼게요. 자, else if opt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셔야 돼요? 외국서가 true, 외국서가 선택됐다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게 하래요? 외국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엔터 하시고 자, else 나머지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또 해볼까요? sales i, 3 뭐 복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돼요. 자, 얘가 는 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소문자로 ebook 써볼게요. ebook 요 B가 대문자 같아요. 따옴표 닫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의 마지막 여기 뭐 쓰셔야 돼요? and if 자, if의 마지막 엔터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저랑 시작해 보죠. 자, 여기에다가 써보죠. sales 괄호 열고 i, 4는 해보죠. 자, 여기다가 txt 네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txt 제목이 들어가고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셀스 아이콤마까지는 똑같으니까 아이콤마 5에는 자 이제 뭘 넣을 겁니까? 발 써볼게요. 발은 숫자로 바꿀 때, 이 개체일을 숫자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txt 구입 가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또 컨트롤 V. 자 이제 I 행의 6번째 열에는 는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txt 저자명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컨트롤 V. 자 I 행의 7열에는 는 해보죠.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출판사. 자 해볼게요. txt 출판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자 I행의 8번째 열에는 는 해보죠. 자 이제 여기에는 뭐 들어가래요? txt 자 출판 연도가 들어갑니다. 엔터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엑셀 단추 눌러보시면 자 엑셀 단추 눌러보고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칸은 도서 분야죠. 우리 CMB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칸은 if문으로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제목, 다섯 번째는 구입 가격, 여섯 번째는 저자명 들어갔고요. 일곱 번째 출판사,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출판 연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소장 도서 등록 눌러보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보죠. 도서 분야 경제 경영 해보시고 외국서 클릭해 볼게요. 자 제목에다 여기에다가 화폐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 가격 여기다 2만원 해볼게요. 그리고 저자명은 머니 해볼까요? 머니. 그리고 출판사 돈 이렇게 적어볼게요. 출판 연도 2020 적어보겠습니다. 자 등록 한번 눌러보죠. 그리고 X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자 그럼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종료 버튼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시오 돼 있죠. 이렇게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여기서 체크할 건 제목이 있어요. 폼을 종료합니다. 이것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저랑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죠. 자 그래서 여기 도서 등록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만들 프로시저는 종료입니다. 이 단추 2번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종료 보이시죠? CMD 종료 클릭 여기다 커서를 놔주시고요. 자 한번 해보죠. 저 따라해 보세요. MSG BOX 자 한 칸 띄고 자 오늘 날짜와 시간 나오게 하는 now 써볼게요. now 그 다음에 쉼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칸 띄고 또 쉼표하는 거예요. 여기 안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큰 따옴표 하시고 제목에 뭐가 들어갔었죠? 한글로 폼을 종료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폼을 종료하는 거 써볼게요. 자 영어로 unload me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료 프로시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 도서 등록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 여기 종료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날짜 오늘이 5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시간 나오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폼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엑셀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 2개만 더 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신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기출문제 4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n my way to play the bay while you're alone.